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황희진영입니다. 네, 전일 코스피가 0.40% 상승한 2375.84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셧다운 발언으로 하락을 했지만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제유가 상승과 그리고 이 북한 리스크 해소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음 주는 코스피가 2,400선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코스피는 2,400선 이 재탈환을 모색하는 이 중립 이상의 이 주가 흐름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단기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 기류가 확연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불확실성이 달러와 강세 전환 가능성을 제약하고 있으며 그리고 외국인들이 IT 섹터 투매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련의 기술적 반등에도 불구하고 이 펀더멘탈 관점에서 현 상황은 분명한 저가 매수의 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위험선 환경의 재앙 요인으로 기능할 여지가 다분하다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결국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을 형성하기보다는 단기 재료와 그리고 수급 변화에 따라서 일희일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된 이렇게 깜깜이 장세 속에 시장 투자가들의 선택은 대외 리스크 안전지대 투자 대안을 활용한 단기 트레이딩 시도로 국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장 투자가들의 단기 트레이딩 측면 관심 같은 경우에는 이 3분기 실적 모멘텀 겸비한 이 낙폭 과대주인 IT와 금융 그리고 운송업종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변동성 확대기 상대적 안정지대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내수 소비재 업종 등 이 대외 리스크 면역화 안전지대의 이 투자 대안에 집중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입니다. 과연 우리 시장은 오늘은 이 빨간불을 지켜낼 수 있을지 계속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그리고 글로벌 시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알아볼 텐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4일 코스피 지수는 237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2370.12포인트로 출발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한때는 2380선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축소되면서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이날 개인은 1720억 원 순매도 기록했고 외국인은 172억 원, 기관은 1208억 원 매수세 시현했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장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피 0.4% 상승하면서 2375.8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하루 만에 상승했습니다. 갤럭시 노트 8 공개에 따른 기대감으로 시총 상위 IT 부품과 하드웨어주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이날 개인은 411억 원, 기관은 1018억 원 순매도 시현했고 외국인은 586억 원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닥은 0.62% 상승하면서 647.7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업종별 마감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는 화학과 서비스업, 기계와 섬유의복, 보험과 유통업 순으로 올랐는데요. 반면에 운수장비와 운수창고, 의료정밀과 건설업, 통신업 등은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갤럭시 노트 8을 발표한 대장주 삼성전자는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전일보다 2,000원 오르면서 237만 6천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그동안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던 화장품 대장주 아모레퍼시픽도 오랜만에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은 이날 전거래일 대비 5.17% 오르면서 29만 5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 담고 덜어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넷마블 게임즈, 포스코, SK하이닉스 순으로 매수세 기록했고 기관은 LG화학, 삼성 SDI, 삼성전자 순으로 순매수 시연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현대차, 효성 순으로 이름이 올랐고요. 기관은 포스코, 삼성전기, 기아차 순으로 물량 많이 덜어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서울반도체, CJ-ENM, PSK 순으로 물량 담았고 기관은 CJ-ENM, 에코프로, 유진테크 순으로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포스코캠텍, BH, 원익 IPS 순으로 이름이 올랐고 기관은 메디톡스, 서부 T&D, 포스코캠텍 순으로 순매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의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마쳤는지 역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TI는 전일 대비 하락 마감했습니다. 열대성 폭풍인 하비가 허리케인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전망에 원유 수요 차질 우려가 확대가 됐는데요. 이날 미국의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폭풍 하비가 허리케인으로 발전돼서 텍사스 연안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멕시코만 지역의 정유 업체들의 생산 차질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WTI 이렇게 해서 2.02% 하락한 47.43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문 닫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날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다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과 또 세계 중앙은행 인사들이 참석하는 잭슨홀 미팅을 주목하면서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다우지수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월마트가 2% 하락하면서 편입 종목 중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또 S&P 500 지수는 11개 주요 업종 중에서 10개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필수 소비재 업종은 1.3%, 또 산업 업종은 0.4% 밀렸습니다. 이날부터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주관하는 잭슨홀 심포지엄이 시작됩니다. 오는 26일까지 열리는 잭슨홀 심포지엄에서는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와 제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연설할 예정인데요. 드라기 총재와 옐런 의장이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밝힐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13% 하락하면서 21,783.4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0.11% 밀렸습니다. 6,271.33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0.21% 빠지면서 2,438.9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달리 유럽 증시는 소폭 올랐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마찬가지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전일 대비 0.2% 오른 374.5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날 영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은 0.2%로 확정됐다고 밝혔고요. 또 프랑스의 제조업 부문 신뢰지수는 7월 108에서 8월 111로 상승하면서 거의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FTSE 지수는 0.33% 상승하면서 7,407.06포인트로 문 닫았고 프랑스 깍그 지수는 0.04% 소폭 밀렸습니다. 5,113.13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닥스 지수는 0.05% 상승하면서 12,180.8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거래일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네, 오늘의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요. 오늘도 강세 흐름 예고하고 있습니다. 5.11% 상승세 예고하면서 2,381.53포인트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1.19% 오름세 예고하면서 648.89포인트로 출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양장 출발 흐름 모두 강세 흐름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각각의 종목들은 어떤 출발 준비하고 있을지 동시효과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함께 삼성전자도 4거래일 연속 상승 출발 예고하고 있습니다. 0.8% 오름세 예고하면서 239만 5천 원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반면에 현대차는 변동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4만 3,500원으로 출발 예고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역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0.45% 상승한 33만 1,500원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1,500원가량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0.6% 빠진 25만 500원으로 개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롯데제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롯데제과는 19만 7천 원 보합권에서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롯데칠성은 어제보다 만원가량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152만 6천 원으로 개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도 내림세 예고하고 있는데요. 0.85% 하락하면서 29만 2,500원 출발 예상되고 있고, 오리온홀딩스는 강보합권에서 출발 예상됩니다. 26,800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풍과 태광산업은 보합권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풍은 126만 6천 원에, 태광산업은 118만 6천 원으로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남양유업은 0.44% 하락불 켜고 있습니다. 68만 2천 원으로 개장 예상됩니다. 이어서 롯데푸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롯데푸드는 0.5% 상승불 켜면서 60만 8천 원 예상되고 있고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G생활건강입니다. LG생활건강은 0.71% 하락세 예고하면서 97만 7천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모레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모레지는 13만 4천 원 보합권 출발 준비하고 있고, 롯데쇼핑은 장 초반부터 1%대 넘는 강세 흐름 예고하고 있습니다. 1.28% 상승하면서 27만 7천 원 예상됩니다. 고려아연은 어제보다 2,000원가량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0.6% 상승불 켜면서 50만 3,000원 예상되고 있고요. CJ제일제당은 0.28% 하락한 35만 1,500원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장주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0.52% 오름세 예고하고 있습니다. 11만 5,100원 예상되고 있고요. 이어서 CJ 오쇼핑도 1.2%대 강세 흐름 예상됩니다. 어제보다 2,600원가량 상승하면서 21만 7,500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는 0.34% 상승하면서 14,950원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는 0.42%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23,850원으로 개장 예상됩니다. 반면에 SM은 하락불 켜고 있습니다. 0.67% 빠진 29,450원으로 개장 준비하고 있고요. 포스코 ICT는 0.61% 오름세 예고하고 있습니다. 6,600원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서와 CJ-ENM은 하락세 예고하고 있습니다. 동서는 0.36% 밀린 27,450원에, 또 CJ-ENM은 0.41%가량 하락하면서 73,400원으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7년 8월 25일 금요일 국내 시장 출발을 알렸습니다. 네, 저희 잠시 후에 개장 상황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그리고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도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증시온에어 일부 고은별 앵커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전일장 마감 동향부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2370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9.44포인트 상승한 2375.8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매도세를 보이던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외국인과 함께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투자자별 수급 도강은 외국인이 157억 원, 기관이 1,202억 원 순매수했고요. 반면 개인이 1,682억 원 강하게 덜어냈습니다. 지수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896계약 순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기관과 개인이 각각 2,194계약, 501계약 순매도를 시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섬유의복과 기계, 화학과 보험 등이 1% 넘게 올랐고요. 비금속 광물과 전기전자, 유통업 등이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반면 의약품과 철강금속, 의료정밀과 운수장비, 건설업 등은 내렸습니다. 유가 상승 소식에 정유화학주들이 상승한 가운데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이하면서 사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 화장품주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을 하루 앞두고 삼성전자가 0.08% 상승한 237만 6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삼성 SDI와 삼성 SDS가 각각 1.06%, 1.51% 상승했고요.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삼성전기 등도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삼성 SDI는 갤럭시 노트 8 배터리 공급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중 19만 2천 원을 터치하면서 52주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0.15% 상승하면서 마감했고 호텔신라도 2.23%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반면 현대차가 2.05% 하락했고요. 포스코와 한국전력, 네이버 등도 내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넷마블 게임즈는 모바일 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이 일본에서 18시간 만에 최고 매출 1위를 달성했다는 소식에 8.36%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생리대 부작용 논란으로 연일 52주 최저가를 갈아치웠던 깨끗한 나라는 0.83% 상승하면서 닷새 만에 반등했습니다. 상승 종목은 428개, 하락 종목은 372개로 집계됐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시장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4포인트 상승한 647.71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이 583억 원 순매수했고요. 개인과 기관이 각각 411억 원, 317억 원 순매도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상당수의 업종이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IT 종합과 오락문화, 방송 서비스, 컴퓨터 서비스와 통신 장비, IT 부품과 반도체 등이 올랐습니다. 반면 통신 서비스, 출판 매체 복제, 기타 제조는 하락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0.17% 내리면서 11만 4,5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넷마블의 지분을 21.95% 보유하고 있는 CJ E&M은 넷마블 게임즈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5.29% 강세를 보였습니다. 바이로메드가 5.77% 올랐고요. 포스코 캠텍이 4.43% 상승을 했습니다. 메디톡스와 휴젤, 코미팜과 SK 머티리얼즈도 함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반면 로엔이 2.36% 내렸고요. 컴투스도 1.75% 밀렸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8의 수혜주로 분류되는 파워로직스가 5.79% 강세를 보이며 마감을 했습니다. 세코닉스도 1.36% 상승했습니다. NLK가 최대 주주 지분 매각 검토 소식에 11.57%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NRK는 최근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추진설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조회 공시 요구에 계속된 적자로 회사 경영 정상화 차원에서 최대 주주 지분 매각 등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632개의 종목이 상승했고요. 495개의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3.9원 내린 1127.9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200 지수 선물 9월물은 1.5포인트 오른 311.4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 살펴봤고요. 전일장 특징주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특징주입니다. 아가방 컴퍼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장에서 아가방 컴퍼니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저출산의 대책으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소식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부터는 임산과 출산, 진료비 지원 적용 대상이 출산이나 유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는 사람으로 확대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임신한 사람이 임신 상태에서 신청했을 때만 건강보험에서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산부에게 진료비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분만 취약자 34곳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쌍둥이나 삼둥이 등 다태아 임산부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70만 원에서 올해부터 9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또 10월부터는 난임 시술을 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각 현재 주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가방컴퍼니 오늘은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0.88% 밀리면서 5,6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리엔트 바이오 종목입니다. 미국 바이오그룹 인수를 추진 중인 오리엔트 바이오가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전 세계 임상시험 위탁기관 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북미에서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가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리엔트 바이오가 인수하려는 미국 현지 생물조제 전문 업체는 북미 시장에 풍부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리엔트 바이오가 인수에 성공하면 폭넓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미국 현지에서 직접 실험동물과 관련된 실험 설비 인프라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업 인수를 위한 개혁은 오늘 31일 최종 완료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리엔트 바이오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서 세계적인 임상시험 수탁기관과의 연대와 안정적인 샘물 소재 공급을 통해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갈 것이라며 신약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현재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리엔트 바이오 오늘은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0.79% 밀리면서 1,250원 선에서 매물대 시연 중에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특징주는 후성 종목입니다. 후성 종목이 전기차 소재 부분 증설에 대한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며 장 마쳤습니다. 2차 전지 시장에서 성장 수혜가 기대된다는 증권가 분석에 매수세가 모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후성의 내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845억 원, 6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4%, 35%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6월 공시한 중국 공장에 전해질 첨가제 부분 증설은 중국 법인의 합작 파트너사가 현지 업체로 변경되면서 현지 수요처 확보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12,600원에서 15,000원으로 19%가량 상향 조정했습니다. 후성 이 시각 현재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는 후성 종목입니다. 0.44% 상승하면서 11,400원 선에서 매물대 실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SM이 강세를 기록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대표 연예인들이 컴백하면서 실적이 우상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SM은 올 상반기 부진한 활동과 실적으로 밋밋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이 하반기로 갈수록 아티스트 라인업이 모두 가동되고 실적이 향상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점진적인 주가 우상향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적은 내년 상반기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경쟁력 제고를 감안했을 때 현재 주가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SM 오늘은 하락하면서 주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1.35% 하락하면서 29,3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과 함께 특징주 살펴봤고요. 이어서는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입니다. 전일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혼조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0.42%가량 내림세를 보여줬습니다. 19,353.77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 도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잭슨홀 심포지엄을 앞두고 이 관망세가 강화가 되면서 하락권에서 마무리가 됐다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만 가건지수입니다.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0.79% 오름세를 시현했습니다. 1488.96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애플 아이폰의 렌즈 공급 업체인 라간 정밀이 급등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대만 가건 지수 또한 상승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중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0.49% 내리게 되면서 3,271.51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혼합소유제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식게 되면서 역시 하락권에서 마무리가 됐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8월 25일 국내 시장 출발 흐름으로 돌아와서 저희 자세하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수 움직임부터 역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양시장 지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장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72포인트 상승한 2376.56포인트에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1.05포인트 상승하면서 648.76포인트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양장 지수 흐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 내에서 출발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과 종목별로는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지 저희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별로 살펴보면 오늘 혼조권의 모습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다시 한번 하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점점 더 업종별로도 파란불을 더 많이 켜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의약품 업종이 가장 두드러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0.85%가량 오름세 시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오늘 철강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철강주들 동반 상승 흐름 나타나게 되면서 역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전자 업종도 소폭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은행업종과 금융업종 그리고 보험업종이 일제히 모두 빨간불을 계속해서 켜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현재 1% 가까이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통신업종도 쉬어가는 모습 기록해주고 있으며 그리고 음식료 업종과 의료장밀 그리고 기계업종까지도 모두 일단은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종목별로 한번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로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소폭 오름세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3시 반쯤에 이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0.34%가량 오름세 시현하게 되면서 238만 5천 원 상단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SK 하이닉스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개장 직후에는 빨간불을 켜주다가 현재는 다시 한번 파란불로 전환을 했습니다. 0.15% 밀려나게 되면서 6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카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름세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0.86%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11만 7,500원 상단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네이버 종목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 출발 이어가게 되면서 개장 직후부터 그 상승폭을 점점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일장 대비 11,000원가량 오름세 시현해주게 되면서 78,200원 상단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뒤를 이어서 포스코 종목이 역시 오늘장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철강금속 업종의 동반 상승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그 중에서도 포스코 종목이 현재 1.21%가량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3만 4천 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뒤를 이어서 오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일의 특징주의 이름을 올리게 되면서 외국계 증권사 창구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화장품 업계의 주가가 바닥을 쳤다라는 의견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서 1.53%가량 밀려나고 있습니다. 29만 500원 하단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오늘 LG 디스플레이 종목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4% 오름세 보여주게 되면서 현재는 3만 850원 선에서 거래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업종별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폭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로도 현재 대다수의 업종이 더 많은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금융업종의 상승세가 가장 눈에 띄고 있습니다. 1.09%가량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유통업종의 상승세도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0.84%가량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인터넷 업종과 통신 서비스 그리고 건설 업종까지도 모두 현재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업종 중에 비금속 업종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하락률이 현재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비금속 업종 같은 경우는 1.14%가량 밀려나고 있는 가운데 뒤를 이어서 기계장비와 그리고 IT 부품 그리고 화학업종과 방송 서비스 업종까지도 모두 일단은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셀트리온이 오늘 다시 한번 소폭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0.17% 상승하게 되면서 11만 4,800원 선에서 거래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1.98%가량 오름세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49,000원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뒤를 이어서 메디톡스도 역시 오늘 빨간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0.62%가량 오름세 보여주게 되면서 53만 5,8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이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들이 계속해서 팔고 있는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SFA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오늘은 일단 쉬어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에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외국 개장크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지만 오늘은 현재 1.45%가량 내림세 보여주게 되면서 37,400원 하단에서 거래가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제넥신 종목이 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계속해서 또 역시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전일 일정 대비 1,250원가량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5,000원 선에서 거래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이녹스 종목입니다. 이녹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개장 직후부터 바로 빨간불을 켜주게 되면서 여전히 오름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3.29%가량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22,000원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코스피, 코스닥 양장 모두 업종과 종목별 흐름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한 주의 마지막 거래 금요일에는 오늘 투자자별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수급까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현재 우리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포지션 취하고 있는지 투자자별 수급 상황으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만 담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45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9억 원과 54억 원 덜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담아내고 있습니다. 113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1억 원, 19억 원 덜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이 강하게 덜어내고 있습니다. 1,209억 9계약 순매도했고요. 개인과 기관이 각각 881계약, 408계약 순매수세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시각 수급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개장 분위기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종목별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별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롯데칠성 종목입니다. 네,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향후 주가가 이 맥주 피츠 판매 속도와 흐름을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매출액에 대한 전망 이야기부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롯데칠성의 연결 매출액은 2조 4,734억 원, 영업이익은 674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하반기 음료 부분은 탄산음료와 커피, 생수가 성장을 이끈 가운데 원가 부담이 점차 감소되면서 상반기보다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주류 부분에서는 소주 판매량 확대가 예상되는 한편 맥주 신제품 출시에 따른 마케팅 비용 부담으로 수익성 악화 기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류 부분의 올해 매출액은 8,551억 원, 영업이익은 457억 원으로 적자가 예상됩니다. 지난해 6월 출시된 피츠의 판매량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하반기에 매출 증가 효과는 있겠지만 판매 촉진비와 광고 선전비 등 판관비를 지출하면서 수익성은 더욱더 악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욱이 수입 맥주의 공세와 경쟁사의 발포주 출시, 그리고 수제 맥주의 소매 채널 진출에 따른 경쟁 강도 상승 등도 이 맥주 사업 안정화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IBK증권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맥주 부분 매출액의 가이던스는 1,600억 원인데요. 맥주 공장 캐파가 4,500억 원임을 감안을 하면요. 매출액의 목표치에 부합할 시 올해 말 가동률은 약 35%가 될 전망입니다. 가동률 70% 초반이 손익 분기점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맥주 부분의 유의미한 흑자 전환은 2020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내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롯데칠성은 음료 사업 부분의 실적 호전세와 그리고 계열사의 지분 가치, 그리고 보유 부동산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오늘 리포트에서는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실적 추정 변경에 따른 목표 주가를 기존의 188만 원에서 이번에는 18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맥주 피츠 출시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이 단기간 내 실적 개선이 사실상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이 시장의 기대치는 크게 낮아졌다라고 오늘 리포트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 맥주 판매량 증가 속도와 흐름을 같이 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오늘 리포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롯데칠성 앞으로 주가가 이 맥주 피츠에 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또 롯데칠성 종목 현재가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롯데칠성의 이 시각 현재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롯데칠성 0.85% 내림세 기록하면서 152만 3천 원 선에서 매물대 시연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리포트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저희 한국전력 종목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종목 여전히 저평가가 돼 있다라는 오늘 삼성증권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첫 번째로 또 자세하게 전해 주시죠. 네, 지난 6월에 삼척 그린 2호기와 신보령 1호기, 태안 10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데에 이어서 9월에 신보령 2호기 가동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원전 계획 예방 정비도 상반기에 대부분 소화되면서 하반기 기저발전 가동률은 상반기 대비 5%포인트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제 유가 및 석탄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환율 역시 달러 대비 원화 절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측면에서 이 동사의 성장률은 긍정적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탈원전 피해주로 분류가 되면서 최근 들어서 하락을 했었던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가 지난 7월을 기점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하락폭을 회복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견조한 실적으로의 회복 바탕으로 한 이 오늘 삼성증권의 추정 기준 ROE는 6% 그리고 2018년도 ROE 7.7%를 감안해 봤을 때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저평가가 돼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국영 발전사들의 2017년도 평균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ROE가 8.9%에 그리고 PBR은 1.2배 수준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한국전력의 이익이 정상화된 2013년도 이후에 이 해외 동종업계 대비 평균 할인율은 62%로 이 규제 리스크로 인해서 할인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은 사실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또 투자의견 같은 경우에는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이 PBR 멀티플 0.45배로 산정을 해봤을 때 목표 주가 54,000원을 제시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리포트에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회복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은 그래도 저평가가 돼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흐름 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현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오늘은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0.34% 하락하면서 43,800원 선에서 매물대 시연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리포트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리포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도 신한금융투자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NH투자증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IB로서 저력을 뽐낼 시간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2분기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2분기 연결 실적은 영업이익이 1,471억 원, 그리고 순이익이 1,070억 원을 시현했습니다. 이는 당사 순이익 추정치와 컨센서스를 훨씬 상회하는 호실적입니다. 이 이유를 들면요. 우선 증시거래대금이 일평균 8조 4천억 원을 기록했다는 거, 두 번째로는 주식시장 호황에 따른 상품운용 손익이 호조됐다는 점, 세 번째로는 기업금융 수익이 증가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리포트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초대형 증권사로 NH투자증권에 지정이 되게 되면서 이 10월에서 11월 중에 이 발행어음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발행어음 조달이 본격화될 경우 이 자본을 활용하는 이 IB 비즈니스 기회 확대가 가시화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미 이러한 변화는 현재 NH투자증권의 IB 수익률 절반을 차지하는 이 IB 관련 기타 수수료 이자 수익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2분기 이 IB 수익 같은 경우에는 788억 원 중에 375억 원은 이 IPO와 그리고 인수주선 등 이 전통 IB가 아닌 인수금융주선과 그리고 매입약정 그리고 금융자문 등 이 자본 활용의 이 IB 사업에서 창출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금년도 상반기 호실적으로 인한 실적 추정치가 상향이 되게 되면서 역시 BPS도 상향됨에 따라서 오늘 리포트에서는 목표 주가를 기존의 15,000원에서 오늘은 10%가량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제시를 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가 16,500원으로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봤을 때 첫 번째로 안정적인 고객 자산의 성장세와 그리고 두 번째 초대형 증권사로서의 자본 활용형 IB로의 성공적인 수익원의 다각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높은 배당 성향과 대주주 지분 추가 매입 가능성 등이 투자 포인트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게 되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상승 여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는 낮아지기는 했지만 현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이 18.3%나 되기 때문에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한다라고 오늘 리포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역시 세 번째 NH투자증권도 오늘장 흐름까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이 시각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상승 출발했던 NH투자증권인데요. 지금은 반락한 모습입니다. 이 시각 현재 0.36% 밀리면서 14,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리포트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롯데그룹주 중에 롯데하이마트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이 종목 한국투자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나홀로 실적 개선 중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또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롯데하이마트의 실적 차별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류 및 잡화 등에 대한 수요는 밋밋하지만 건조기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형마트와 백화점, 홈쇼핑과는 달리 가전제품 소매업은 소매 심리가 개선되면서 매출 호조를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이었던 TV와 냉장고 등의 매출도 최근 상승 반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분기 현재 롯데하이마트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에서 8%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분기별 모바일 매출 추이에 따라서 소폭 증감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7월까지 호조세를 보이던 에어컨 매출액은 최근 부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날씨의 영향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9월 에어컨 매출 비중이 낮기 때문에 3분기 기준 에어컨 매출은 소폭 증가하면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리포트 이어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편 롯데하이마트의 온라인 현재 3분기 채널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20% 수준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으며 소매업 중에 온라인 확대 전략에 따른 결과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이 됐었던 이러한 온라인 채널의 고성장 같은 경우에는 이 롯데쇼핑의 옴니 채널 전략에 따라서 성장세가 더 가팔라지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의 특성상 온라인 쇼핑이 용이하며 그리고 모든 소매업태를 보유하고 있는 롯데쇼핑의 수혜가 가장 크게 반영이 되는 채널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진에 대한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게 되며 그리고 온라인 채널의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대비 소폭 낮은 수준으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비가전 상품의 경우 재고 부담이 없을 뿐더러 수수료만을 인식하는 오픈마켓 형태로 기존의 플랫폼의 수수료 수익이 더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타 오픈마켓과 같은 수익성 우려는 없다라는 분석이 오늘 리포트에서 제시가 됐습니다. 더불어서 건조기와 스타일러 같은 신상품 사이클에 더해서 온라인 채널 고성장에 따른 실적 모멘텀이 롯데하이마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계절 가전 매출 등락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율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반면에 온라인 신상품의 사이클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 지속되는 롯데하이마트의 경쟁력이 레벨업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는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95,000원을 제시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본 롯데하이마트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 오늘 흐름까지 한번 이어서 살펴봐 주시죠. 네, 롯데하이마트는 이 시각 현재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0.14%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시각 현재는 69,400원 선에서 매물대 시연 중에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 리포트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리포트 4개 또 꼼꼼하게 점검해 보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특징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5일) 금요일 개장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네오팜입니다. 네오팜이 실적 성장 전망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오팜 현재 2.09% 상승하면서 29,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메리츠 종근증권은 이날 네오팜에 대해 실적 성장세에 비해 주가가 낮아 투자 매력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구원은 네오팜은 올해 확장한 유통 채널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판매군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며 중장기 양호한 실적 모멘텀과 높은 배당 성향, 업종 내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투자 매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볼 특징주는 캐스텍코리아입니다. 캐스텍코리아가 계열사를 통한 해외 사업 확대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캐스텍코리아 현재 17.28%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5,43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캐스텍코리아는 베트남 계열사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271억 원을 출자한다고 전날 공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자기 자본 대비 24.8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회사 측은 해외 시장 확대 및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출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가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를 앞두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텔신라 현재 1.09% 오름세 보여주면서 64,9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삼성그룹의 사실상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 결과에 따라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대되며 호텔신라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마지막 특징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 신약의 유럽 판매 허가를 획득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1.43% 오르면서 28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SB5의 유럽 최종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고 이날 공시했습니다. SB5는 에브비사의 바이오 신약 휴미라의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회사 측은 SB5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소아 특발성 관절염, 축성 척추 관절염, 건선성 관절염, 건선 소아 판산 건선, 성인 청소년 화농성 한섬염, 성인과 소아 크론병과 포도막염에 대한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시간부터 눈에 띄었던 특징주 4종목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장에서 들썩이고 있는 종목들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락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 덕양산업입니다. 2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는데요. 13.5%가량 오르면서 227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암리스가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6.31% 오른 3,2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4.93% 오르면서 1,650원 선 지나고 있는데요. 역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앞두고 삼성그룹주가 대체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두산엔진입니다. 두산엔진은 4.71% 상승세 기록하면서 4,000원 현재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삼부토건이 3.99% 오르면서 9,120원 선 지나고 있고요. 일진디스플레이가 5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3.81% 오른 1,9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전자홀딩스가 가장 큰 폭의 하락폭 기록하고 있는데요. 5.39% 밀리면서 842원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 TCC 동양이 5.13% 밀린 2,31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문전자 우선주입니다. 4.41% 하락세 기록하면서 1,850원 선 지나고 있고 깨끗한 나라 우선주가 3.59% 빠진 17,450원에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이스타코입니다. 이스타코는 3.85% 하락하고 있습니다. 950원에 기록하고 있고요. 넷마블 게임즈가 이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4.18% 밀린 14만 9천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가장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18.88% 상승하면서 2,02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기반의 증권 서비스 카카오스탁이 가상화폐 거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이 두나무의 지분 보유 사실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우리기술투자가 13.99% 급등하고 있습니다. 660원의 거래가 형성돼 있고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캐스테코리아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14.25% 오름세 시현하면서 5,28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입니다. 12.28% 상승세 보여주면서 1,875원 거래되고 있고요. S마크가 10.55% 오르면서 1,0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가장 높은 종목은 옴니텔입니다. 옴니텔 7.9% 밀리면서 9,45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소식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NS 종목입니다. NS 종목은 7.1% 밀리면서 22,900원에 거래되고 있고
NRK가 6.67% 빠지고 있습니다. 2,525원으로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폭스브레인입니다. 이 거래일 연속 빠지고 있는데요. 5%가량 밀리면서 1,900원 기록하고 있고 뒤이어서 코스메카 코리아가 3거래일 연속 빠지고 있습니다. 4.74% 하락세 시현하면서 63,3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위지트입니다. 위지트는 4.41% 빠지면서 1,300원 기록하고 있고요. ESA가 4.46% 하락하면서 4,9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잠시 후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시장 리포트는 하나금융투자 리포트 들고 나왔습니다. 네, 다음 주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리스크 면역화의 안전지대를 찾아보자라는 리포트 제목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부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은 코스피 2,400선을 회복할 목적으로 중립 이상의 주가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시장은 짧은 시간 내에 강하게 하락한 다음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주가가 다시 회복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대투자증권은 미국 정치 불확실성이 달러화 강세 전환 가능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점, 외국인 IT 섹터 투매 현상이 매도 클라이맥스를 통과했다는 점, 낙폭이 과대했던 내수주의 반등이 시장 방향 선회에 견인차로 나섰던 데에 따른 결과로 시장의 펀더메탈을 바닥을 가늠할 수 있는 MSCI 코리아 12개월 선행 PBR 한 배 환산한 코스피 지수 2,400포인트라는 수준이라는 점에서는 중장기적인 가격과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불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일련의 기술적인 반등에도 불구하고 펀더메탈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분명한 저가 매수의 호기라고 밝혔습니다. 단 지리멸렬한 교착 상대가 반복 중인 미국의 정치와 정책의 불확실성은 글로벌 위험 신호의 환경에 구조적인 재앙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충분히 높다면서 결국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을 형성하기보다는 단기 재료와 수급 변화에 따라서 일이 일비를 반복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깜깜이 장세 속에서 시장 투자가의 선택은 대외 리스크 안전지대 투자 대안을 활용한 단기 트레이딩 시도로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하나대투자증권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리포트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편 이 시장 투자가들의 단기 트레이딩 측면 관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3분기 실적 모멘텀을 겸비한 낙폭 과대주인 IT와 금융 그리고 운송업종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해외 선물 변동성 확대기 상대적 안전지대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음식료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미디어와 화장품 업종 등 이 내수 소비재가 또 꼽히고 있는 가운데 대외 리스크의 면역화 안전지대 투자 대안에 집중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단 중장기 투자 전략 견지에서 봤을 때 경기 민감 대형 수출과 가치주 저가 매수 호기로 활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섹터와 그리고 스타일 전략 변화를 가늠하는 핵심 매개체인 국내외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하방 변곡점을 통과 징후가 완연한 가운데 이 중기 경기 민감 가치주 스타일의 상대 우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오늘 리포트에서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는 실적과 밸류에이션 그리고 수주 모멘텀이 담보가 되는 이 코어 IT 업종 내에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두 번째로는 탑라인 가격 모멘텀 부활과 그리고 추가적인 다운사이드 리스크 제한이 수혜가 되는 이 정유와 화학 그리고 철강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시장 내 상대적과 그리고 절대적으로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는 은행과 생보사의 차별화 가능성이 상기 국면에서의 핵심 투자 대안이다라고 오늘 리포트에서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리포트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면서 다음 주 시장 전략과 함께 그리고 어떤 종목들 눈여겨봐야 되는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시오네어 1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감장까지 성공 투자만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